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9월 달에 제가 이재명이 때는 세 가지 이유라는 내용을 통해서 이재명은 행정의 달인이다, SNS 달인이다, 촉의 달인이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뜨거운 격려를 해 주셨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재명이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은 경청의 달인이다, 또 이재명은 위민 정치를 실천할 적임자다, 이재명은 준비된 대통령이다 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재명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한 것들을 예고를 해드렸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선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선대위원회와 후보의 행보가 확실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하고 이재명을 중심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을 하면서 특별한 잡음 없이 잘 돌아가고 있죠. 이낙연, 정세균 경쟁했던 후보들이 원팀으로 합류를 해서 지금은 당대표와도 호흡이 척척 맞아가면서 용광로 선대위원회다라는 칭찬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체도 선거의 달인답게 메타버스와 각종 행사장 그리고 토론회, 유튜브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면서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을 조금씩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포인트 이상 여당 후보를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는 얘기도 나왔죠. 논공행상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윤핵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준석 당대표와의 갈등도 벌어지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었죠. 현재까지도 그런 갈등에 완벽하게 봉합되지는 않았다. 선대위원회도 김종인, 김한길, 또 김병준 이 3김을 중심으로 한 외곽 선대위원회, 윤핵관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선대위원회, 비선 조직이었던 김건희를 중심으로 한 서초동 선대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세는 김건희 선대위원회가 실세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일 날이죠. 오늘입니다. MBC 시사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권에서는 초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론이라는 여론에 힘입어 유권자들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런 청년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도 1시간 뒤늦게 참여한 적이 있어 비난을 받았었고, 각종 연설 장소에서도 원고만 읽고 비난도 받았죠. 글로벌 국제 토론 모임에서는 프롬프터가 작동하지 않자 2분 동안 말도 않고 서 있는 모습이 국제적인 체면을 손상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었죠. 첫 번째, 선대위원회와 후보의 행보가 확실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SNS 홍보 전략의 판세를 가른다는 겁니다. 2017년 선거와 지금 선거가 다른 면이 있다면요, 유튜브가 최대 홍보 전략으로 부상했다는 겁니다.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신문방송보다도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 채널을 중심으로 대통령 후보 초청 경쟁이 보물처럼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보도 토론 외에 방송 프로그램 출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밖에 토론을 못하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튜브 출연은 홍보 수단으로 적격이라고 할 수 있죠. 여야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후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튜브 출연을 홍보 전략으로 지금 공략 중에 있는데,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최근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했었고, 게임 전문 채널인 김성희의 지식백과, 주식 전문 채널인 와이스트리트, 또 김용옥의 도울TV, 애견 프로그램인 제키찬 등의 단독 출연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시민들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내놓으며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성렬인 내용 밥집 시리즈를 자체 제작해서 선을 보이고 있죠. 특히 계란말이 같은 것들이 큰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3프로TV라는 경제 프로가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를 차례로 초청해서 1시간 30여 분 동안 후보자의 경제, 주식, 금융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677만 회를 넘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조회수가 350만 회를 넘었습니다. 거의 2배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중도층을 확장하는 승기를 잡았다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는 나라를 구한 3%라는 그런 여론마저 나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는 공부왕 찐 천재 홍진경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를 초청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촬영해서 다음 주에 영상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지금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유튜브에서 10대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 또 각종 포럼에 무차별 출연해서 특유의 말솜씨, 준비된 말솜씨를 토대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유리한 국면을 이끌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홍보는 쌀집 아저씨, 나가수로 유명한 김영희 PD를 대선 캠페인 홍보 소통 본부장으로 영입한 이후부터 재명 씨와 혜경 씨의 크리스마스 캐롤 글로벌 헤드즈 행사를 멋지게 마무리한 데에서 설날 특집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이 먼저다 라는 문재인 카피를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던 카피라이터 정철을 영입해서 이재명은 합니다보다는 조금 부드러우면서 비례전략적인, 앞으로 제대로 나를 위해 이재명 구호를 만들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산무와 삼실,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무와 삼실,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민주당은 산무와 삼실, 과거와 미래 활용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에게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산무는 윤석열의 이제 무능, 무식, 무당이죠. 예. 각종 유세 장소에 나타나는 실언, 실수,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TV 토론 때 손바닥에 새겼던 왕자 논란, 이런 것들이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삼실은 이재명의 삼실입니다. 실력, 준비된 실력, 그 다음에 이재명은 합니다의 실천, 마지막에 공약 이행률로 나타나는 실적이죠. 그래서 이런 삼실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 구도죠. 윤석열 후보가 떴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에 기인했습니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교체론이 부각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윤석열 총장이 떠올랐고 대선 후보로 출마하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윤석열의 산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 무식, 무당. 그러면서 윤 후보를 신뢰하기 힘들다라는 여론이 조성이 되면서 과거의 정권 심판보다는 디지털 정부 구축을 공약하는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는 미래형 구호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대선은 막바지에 이를수록 이런 양상이 더 공과될 측면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당선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선대위원회와 후보에 확실하게 차별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 SNS 홍보 전략이 판세를 가르고 있다. 세 번째, 산무와 삼실, 과거와 미래의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